향긋한 봄 내음이 가득한 계절. 집에만 있기 답답하신가요? 봄나들이의 최적인 이곳은 말이죠. 너무 아름다워서요. 눈을 뜰 수가 없어요. 청보리의 아름다움에 모든 눈길을 사로잡은 곳. 싱그러운 초록 물결의 향연이 펼쳐지는 고창으로 지금 떠나보시죠. 보리밭 사이길 따라 봄길을 걸으니 한껏 들뜬 남지은 리포터. 수혜 씨 뭐 하는 거예요? 감독님, 저 지금 감정 팍 올라왔는데 깨시면 어떡해요. 이 초록바다 넘실넘실 되는 거 보세요. 너무 보기만 해도 지금 힐링이 되시죠? 지금 이 고창 청보리밭은 축제가 한창인데요. 오늘 이 초록색 물결 헤엄치러 여러분 함께 가보실까요? 끝없이 펼쳐지는 청보리 물결. 그저 바라보기만 해도 마음이 넉넉해지는데요. 볕이 좋기로 유명한 보릿고을 고창은 보리가 연그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창 청보리밭은 원래 알고 계셨던 건가요? 이번 달 축제 검색하니까 1위로 뜨더라고요. 가장 1위로요? 가야 되는 거 1위. 너무 아름다워서요. 네. 저희 가족 사진 지금 남기려고 기다리고 정말요? 있어요. 네. 파란 하늘과 초록빛 청보리가 맞닿은 이곳. 여기에 소중한 사람과 함께하니 그야말로 금상첨화가 아닐 수 없네요. 연인들끼리 와서 사진 찍으시면 좋은 추억 남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음식도 맛있고 정말 좋습니다. 근데 두 분 연인 아니신지? 얘는 남자친구가 있어요. 넘실대는 초록 물결이 장관을 이루는 이곳에서 인생샷 빼놓을 수 없겠죠? 지은 리포터도 한껏 포즈를 잡아봅니다. 보리밭이 끝이 없어요. 예.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보리를 많이 심게 되신 거예요? 보리는 뭐 몇백 년 전부터 쭉 해왔는데 최근에 와서 이게 관광의 어떤 그 목적물이 됐어요. 사람들이 여기 오면 네네. 그렇게 좋아하고요. 저마다 자신들만의 추억을 사진 속에 담아봅니다. 고창이 농악으로 유명하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축제에 흥을 더하는 농악 한판이 벌어졌습니다. 아이와 어른 모두 농악 한 자락에 어깨를 들썩이는데요. 어깨춤이 절로 나오는 농악단의 길놀이와 함께 보리밭 사이길을 따라가니 또 다른 곳에 도착했습니다. 행사장 한켠에 마련된 전통놀이 체험장. 아이에겐 새로운 체험을, 어른들에겐 어릴 적 추억을 떠올리게 합니다. 지금 가족 나들이 오셨나 봐요. 이렇게 다 같이 가족들끼리 게임도 즐기고 하니까 너무 힐링이 되네요. 가슴이 뻥 뚫리고 눈이 굉장히 즐겁다는 느낌일까? 고창의 농경 문화를 알 수 있는 농기구들도 전시되어 있는데요. 1월부터 12월까지 한 해 농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눈에 배워볼 수 있습니다. 어디서 정겨운 소리가 들리나 했더니 할머니들이 열심히 다듬이질을 하고 계셨는데요. 아까부터 엄청 열심히 하시더니 옛날 정도 다듬이. 이게 그러니까 다리미가 되는 다림질이 되는 거죠? 지은 씨의 생애 첫 다듬이질이 시작됐습니다. 다듬이 소리에 맞춰 어느새 리듬까지 타보는데요. 이제 시어머니가 하도 구하고 신우한테 이제 빼는 며느리가 그냥 대학교를 어쭈 뚫어댔어. 맺힌 마음으로 막 옛날에 했다 그래. 날 좀 벗어, 날 좀 벗어. 동기서 딸, 한번 더 날좀 벗어. 한참 신나게 놀았더니 배가 고파지는 건 인지상정. 먹거리 장터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보리 단술빵이라고 보리가 들어간 빵인가요? 네, 여기 청보리 축제라 보리가 고창 유명하거든요. 네. 여기 보시면 네, 보세요. 여기 지금 보리가 여기 다 있네요. 네, 네. 보리 이파리하고 보리 새싹 가루까지 들어가. 이파리 가루 이렇게. 네, 입안에서 보리가 톡톡 터져요? 네. 참을 수 없는 배고픔에 곧장 입으로 직행. 너무 맛있어. 어떡해? 저 지금 배고파서 그런가?
현실 반응 나오는 지은 씨. 혼자 먹기예요? 이 안에 좀 단팥이 보이네요. 네, 팥이 있고 이 단팥하고 앙금이 이게 노란색 고구마예요. 나이 한 입만 먹겠습니다. 빵 하나로 허기진 배를 달랠 수 없죠. 사람들이 하나같이 먹고 있는 이것. 축제장에서만 맛볼 수 있는 특별한 음식인데요. 아니 여기 지금 다른 거 먹을 거 있다고 해서 지금 왔는데 저 지금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뭐가 있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청보리 국수에 보리밥, 고구마 보리밥을 드실 수가 있고요. 청보리로 만든 냉면과 온면. 먹음직스러운 보리 음식 한 상이 나왔습니다. 청보리로 지금 눈호강 하고 왔는데 저 청보리로 배호강 지금 해보겠습니다. 자고로 면은 끊지 않고 한 입에 호로록 호로록 먹어야 제맛이죠. 먹을 때마다 감탄하게 되는 맛에 콧노래가 절로 나오는데요. 국물까지 남김없이 마신 후 고구마 보리밥으로 마무리합니다. 청보리 100%로 된 걸 먹으니까 맛도 맛이고 제가 이게 다 보리가 된 것 같아요. 자연으로 돌아가 보리. 청보리밭 축제장에서는 커피도 보리를 활용하는데요. 보리의 구수함이 살아있는 커피 마셔볼까요? 보리 향이 나는데요? 초록 물결 넘실대는 고창 청보리밭. 마음까지 넉넉함을 얻습니다. 눈앞에 이렇게 초록색 바다가 딱 펼쳐져 있으니까 진짜 힐링이구나. 와. 추억 돋고 힐링 돋고 봄 따라 멋 따라 걸을 수 있는 이곳 고창 청보리밭. 여러분도 이곳에 와서 오늘 봄을 한번 만끽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 모두 청보리에 와보리! 보리밭 사이길 걸으며 탁 트인 청보리 물결 속에서 힐링의 시간을 보내는 곳. 발길 닿는 곳마다 추억이 되는 곳. 봄의 정취를 한껏 느끼고 싶다면 고창 청보리밭으로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충주에 아주 특별한 체육센터가 두 곳이 있습니다. 장애인이 우리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일자리를 주는 카페가 입점한 체육센터. 그리고 장애인에게 문턱을 대폭 낮추어 비장애인과 함께 어려움 없이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는 체육센터도 문을 열었다는데요. 장애를 넘어 더불어 사는 즐거움이 있는 특별한 체육센터를 찾아가 봅니다. 안녕하세요. 리포터 박찬호입니다. 우리 사회에는요, 다양한 구성원이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 아이와 노인,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다 우리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인데요. 특히 장애인이 차별 없이, 장애물 없이 우리 사회에서 멋지게 사는 모습을 오늘 함께 할까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출발해 보시죠. 먼저 최근에 생겼다는 충주의 한 체육센터를 찾아가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곳은 어떤 곳인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곳은 충주시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인데요. 충주 생활권역에 거주하시는 장애인의 재활 스포츠, 자기개발, 취미활동 등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4월 1일 개장한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져 재활과 건강 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체육센터인데요. 장애인들이 요가와 필라테스 등을 할 수 있는 다목적실과 휠체어 농구, 보치아 등 장애인 체육 활동이 가능하도록 다목적 체육관도 갖추고 있었습니다. 또한 장애인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수영장도 문을 열었다고 하네요. 장애인분들이 한 유형만 오시는 게 아니라서 저희 충주시 장애인체육회에서 지도자분들이 다 나오셔서 장애 유형에 맞게 시각장애인분들은 좀 생존 수영이나 아동들 생존 수영, 그리고 조금 더 활동이 가능하신 분들은 조금 더 영법이나 이런 것까지 가능할 수 있게끔 유형별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곳에선 장애인 체육회 지도자들이 장애인들을 거의 1:1 맞춤형으로 수영을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사실 장애인들이 이 같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일 텐데요. 이곳에선 아주 편안하고 안전하게 수영 강습을 받고 있었습니다. 올해 새롭게 장애인체육회에서 이 수영 강습을 개설해 주셔서 신청하고 저번 주부터 이용하게 됐어요. 이렇게 이용해 보신 분들은 반응이 어떤가요? 아무래도 장애를 가지신 분들에 맞춰서 이제 편의시설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만족하면서 이용하고 계십니다. 장애인들이 일반인과 전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불편함 없이 수영장을 이용하는 모습 정말 보기 좋더라고요. 이곳은 장애인들이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사소한 것까지 세심하게 배려했는데요. 중증 장애인을 위한 가족 샤워실을 마련해 장애인들이 편하게 목욕할 수 있도록 했고요. 재활치료용 목욕 장비도 갖추고 있었습니다. 또한 휠체어를 탄 채로 수영장에 입수가 가능하게 한 장애인 전용 레인도 마련되어 있었는데요. 제가 잠깐 장애인의 입장이 되어 이용해봤습니다. 정말 편리하게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이 체육센터에는 수영장뿐 아니라 장애인들이 이용 가능한 체력 단련실도 있었는데요. 이곳에 장애인 전용 헬스기구들도 있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여기에 장애인분들을 위한 헬스기구가 있다고 해서 왔거든요. 어떤 기구가 있을까요? 일단 이쪽에 4가지 기구가 있는데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 요거는 암컬, 요 숄더 프레스 같은 경우는 어깨 운동을 하는 건데 장애우들이 사용할 때는 이렇게 치우고 하시고요. 일반인들 사용할 때는 의자를 빼서 놓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의자를 옆으로 밀 수 있는 장치만으로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헬스기구를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사소하지만 세심한 배려가 장애인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지 않나요? 이곳에 있는 러닝머신 또한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가 담긴 장치들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길게 돼 있으니까 뒤로 밀리더라도 손잡이를 잡기가 편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지거나 안전에 좀 더 특화돼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문턱만 조금 낮추고 조금만 더 세심하게 배려한다면 이처럼 장애인들도 안전하게 운동기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학교, 저희들 그 장애인 복지시설 이런 데서 시설이 약간 열악하게 하다가 여기에 좋은 시설이 있어서 여기서 집중을 하게 돼서 장애인 체육인들이 상당히 체육 활동에도 도움이 되고 장애인 역시 좋은 환경에서 운동을 해서 장애인들도 엄청 흡족하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였습니다. 충주의 또 다른 체육센터 역시 장애인을 위한 특별한 시설이 있다고 해서 찾아갔습니다. 체육센터 안에 입점한 평범한 듯 보이는 이 카페에 어떤 특별함이 있을까요? 저 실례하겠습니다. 예, 다름이 아니고요. 여기가 정말 분위기도 좋아 보이고 그러는데 이곳은 어떤 카페인가요? 이곳은 중증장애인 분들과 함께하는 카페입니다. 중증장애인 분들 4분인데 오전에 2분, 오후에 2분 해서 총 4분이 저와 함께 일을 하고 있어요. 이곳은 중증 장애인에게 일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주는 희망 카페입니다. 장애인 바리스타 4명과 카페 매니저 1명이 함께 일한다는데요. 중증 장애인들이 일하는 카페라니 정말 믿기 힘든 현실 아닌가요? 커피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신 거예요? 그건 복지관 다니면서 따게 됐어요. 네. 아니 여기서 이렇게 일해보니까 어떠세요?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생산적이잖아요. 집에서 있는 것도 취미 다른 것보다 훨씬 좋고요. 즐겁고 좋아요. 이날은 아이갓 에브리싱이라는 카페가 정식으로 문을 연 날이기도 했는데요. 카페가 개장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고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장애인들이 자신의 이름이 달린 명찰을 달고 이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첫 발을 내딛는 날, 저 역시 힘찬 박수를 보냅니다. 영문에서 의미하는 바와 같이 아이갓 에브리싱, 모든 것을 포함할 수 있는, 그러니까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모두 한 곳에서 동일한 인식을 갖고 동일한 어떤 포용된 사회에서 같이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의미를 갖고 카페를 운영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 아이갓 에브리싱 카페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이기 때문에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고객들이 하루에 한 1,500명 정도 오는데 고객들이 그동안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자리가 마련됨으로써 시민들에게
아주 쉼터가 될 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날은 카페가 처음 개장한 날인 만큼 마치 잔치집 같은 분위기였는데요. 장애인, 비장애인 할 것 없이 많은 분들이 음료를 주문해 마시면서 장애인들의 새로운 출발을 성원했습니다. 다들 만족스러운 표정이더라고요. 와서 이거 음료수를 먹어보니까 너무 진하고 참 맛있네요. 달고 아주 장애인들이 했다라는 건 전혀 표시도 없고 참 너무 일반 비장애인 한 것보다 훨씬 더 좋네요. 맛있어요. 장애인 바리스타가 만든 커피, 저도 시음에 나서봤습니다. 이곳에선 장애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조금 큰 목소리로 주문하는 게 팁. 그 밖에는 일반 카페와 똑같았는데요. 아니, 특별함이 더해 있었습니다. 바로 커피 한 잔에 사랑이 듬뿍 담겨 있더라고요. 오늘 저는요, 뜻깊은 하루를 보낸 것 같습니다. 이 장애인분들의 열심히 사는 모습에 저는 감동을 했습니다. 저도 이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카페 사랑해주세요! 장애인은 일하는 보람과 행복을 느끼고 소비자는 저렴한 가격으로 음료를 마실 수 있는 카페가 있습니다. 장애인이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수영장과 헬스장을 갖춘 체육센터도 문을 열었습니다. 장애인이 차별 없이 행복을 꿈꾸는 사회, 우리 함께 만들어 볼까요? 전남 강진에 특별한 귀농 부부가 있다는데요. 자신만의 노하우로 국내산 바나나를 재배하고 있는 부부부터 무려 20년 넘게 흑염소와 동고동락하고 있는 부부까지 연구하고 앞서가는 두 귀농 부부의 이야기 만나보시죠. 도시를 떠나 농촌에서 사는 삶을 귀농이라고 하는데요. 이곳 전남 강진에는 특별한 귀농 부부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저 평범한 귀농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활동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귀농 부부들 만나러 지금 가볼게요. 이곳에 특별한 작물로 귀농하고 있는 부부가 있다던데. 와, 제가 지금 여기 한국에 있는 건지 아니면 막 태국 이런 곳에 와 있는지 모르겠어요. 열대나무를 제가 여기서 또 보게 되는데요. 너무 신기하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진짜 신기하다. 처음 봤는데 이렇게 또 열대 작물을 가지고 귀농을 선택하시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지금 현재 이 시골에서 하고 있는 보통의 작물보다는 열대 작물이 저한테 좀 잘 맞는 것 같고, 그리고 바나나가 우리나라 분들이 아주 많이 먹는 과일 중에 하나인데, 네. 건강이나 뭐 이런 걸 생각했을 때, 무농약으로 이렇게 바나나 농사를 한번 지어보고 싶다. 뭐 그런 생각이 있어서 하게 됐습니다. 이제 전남 강진에서도 열대 과일 바나나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귀농한 부부의 선택은 국내에서 키우기 좋게 개량된 제주산 송키밥 바나나였는데요. 병해충에도 강해 전라도 땅에 심기에 안성맞춤이라고 합니다. 어때요? 이렇게 귀농을 해보시니까? 기후가 자꾸 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열대 작물을 하면 어떨까 이제 서로 얘기하면서 그러면 수확이 1년에 만에 나는 게 바나나가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수입 바나나는 농약을 너무 많이 하잖아요. 방부제랑. 그걸 생각했을 때 우리 아이들이나 바른 먹거리를 할 수 있는 게 바나나였으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하게 됐어요. 방부제가 하나도 들어가지 않은 무농약 국내산 바나나. 정말 신선해 보이지 않나요? 귀농에 대한 이야기 또 뭐 바나나에 대한 이야기 여러 가지 들었는데 이게 이제 따야 될 것 같은데 그쵸? 지금 바나나가 아주 작을 때 손가락만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큰 건데 어느 정도 이제 크기가 됐을 때 이제 그때 수확을 하는 거예요. 저 기계 보이시나요? 바로 큰 열대나무 위 바나나를 수확하기 위해 기계로 위에 올라가 직접 바나나를 수확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보았던 바나나와는 다르죠? 초록빛 바나나를 먼저 수확한 후에 익힌다고 합니다. 이렇게 수확한 바나나를 따서 따로 이틀 정도 수분을 빼고 후숙 작업을 거치고 나면 쫀득하고 맛있는 바나나가 완성됩니다. 처음에 전라도 땅에서 바나나를 수확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귀농 부부의 땀과 노력으로 키운 바나나라서 그런지 정말 크네요. 근데 되게 무거우시죠? 어때요, 무게가?
보통 한 20kg에서 25kg 정도 나가거든요. 우리 사장님 힘세시다. 20kg 한 번에 들고 계시고. 이제 꽃이 나와가지고 지금 이 바나나 이만큼 크는데 한 4개월 정도 걸려요. 바나나 안 먹어볼 수는 없겠죠? 근데 사장님 이거는 지금 먹어도 될 것 같은데? 예, 다 익은 거? 지금 네. 다 익어서 네. 지금 드시면 아주 맛있을 거예요. 그래요? 국내산 바나나는 수입산보다 당도가 높아서 더 달고 맛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달고 맛있는 무농약, 농약도 하나도 안 해서. 예, 무농약일 뿐만 아니라 네. 제가 무농약에 직접 만든 영양제까지 더 연구하고 앞서가고 있는 부부. 바나나 귀농에 더 연구하고 앞서가고 있는 부부. 1년 동안 그 유기농 농사에 대해서 유기농 교육을 참 열심히 좀 공부를 하고 했었는데 내일 결과가 나오는데 어쨌든 네, 제가 합격 기운 한번 드릴게요. 사장님 합격하실 겁니다. 네, 근데 이렇게 또 귀농 생활 하시면서 만족스러우실 것 같아요. 표정도 되게 행복해 보이시고 어떠세요? 귀농 진짜 잘했다. 물론 경제적으로는 조금 힘들지만 그래도 마음만은 우리가 풍족하니까 부자잖아요. 마음이 또 부자인 게 다죠, 사실. 귀농 생활의 행복감과 만족감을 느끼고 있다는 귀농 부부. 바나나를 계속해서 연구하며 자신만의 귀농 노하우를 쌓아가고 있는데요. 귀농에 대한 열정과 사랑, 정말 대단합니다. 오늘 들어온 거 2kg짜리 포장이 또 다른 귀농 부부를 만나기 위해 산속으로 이동한 박은혜 리포터. 산 중턱의 한 농장. 이번에는 흑염소네요. 사장님 귀농을 또 하셨잖아요. 예. 몇 년 되셨어요? 20년 됐습니다. 20년이나 되셨어요. 지금 한 300마리 정도 돼요. 지금 밥 주고 계셨던 거죠? 예, 밥 주고 있습니다. 엄청 맛있게 먹네요. 예. 이거 또 신경 써서 만드신 건가 봐요. 예, 직접 네. 이렇게 원료들을 갖다가 직접 만들어서 이렇게 먹이고 있습니다. 흑염소를 위하여 귀농 부부가 직접 만든 사료. 바로 발효사료인데요. 이 발효사료를 흑염소에게 먹이면 지방질을 없애주고 고기 잡내까지 잡아준다고 합니다. 무려 300여 마리의 흑염소에게 직접 발효사료를 나눠주는 일을 20년 동안 해오셨다고 하니까 쉽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귀농하신 지 20년 정도 되셨으면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힘들어도 저는 그저 좋아요. 네. 근데 이제 저희 집사람하고 아이들한테 미안하죠. 왜 그러냐면 아빠에 의해서 얘들이 따라오고 집사람도 따라왔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보다도 또 고생들이 좀 많았죠. 네, 어떠세요, 사부님은? 저희는 처음에 이제 강주 네. 도시에서 살잖아요. 네. 아파트에 모든 게 갖춰진 상태에서 살다가 아이들을 데리고 산속에 왔는데 정말 전기도 없고 물도 없고 모든 걸 온시인처럼 살아야 되니까 그게 좀 처음에는 되게 힘들었고요. 솔직히 조금 미웠죠, 사장님이? 많이 미웠죠. 많이 미웠어요. 처음에는 미웠다는 말과는 다르게 지금은 만족하며 귀농 생활을 즐기고 있다는데요. 서로에게 동반자로서 함께 도우며 일을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아까 이렇게 젊은 청년 한 분이 막 열심히 도와주고 계시던데 그분은 예. 누구예요? 저희 큰아들입니다. 큰아들. 예. 다행히 네. 우리 큰아들이 네. 이런 제 일을 이어서 하겠다라고 해서 대학교도 그쪽으로 이제 가서 공부하고 네. 지금 들어온 지 올해 3년 차입니다. 아, 아들이 효자네. 그렇죠. 효자죠. 아, 어떻게 3년차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선배 입장으로 봤을 때. 아니요. 이게 아직 멀었죠. 아직 멀었어. 아버지를 따라 귀농의 길로 들어선 3년차 귀농인 아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하죠. 동물들을 다루는 솜씨가 아주 수준급인데요. 어때요? 이렇게 3년 정도 해보시니까? 어렵죠. 아무래도 이렇게 생물을 키운다는 게 어렵긴 한데 되게 부모님 뒤를 이어선다는 게 보람이 있습니다. 이곳의 흑염소, 다른 흑염소보다 더 큰 것 같은데 제가 염소를 쭉 보니까 크기가 다양해요. 그리고 또 엄청 큰 염소도 있고. 예. 이게 이유가 있어요? 수입에 들어왔던
그 염소들을 그걸 가지고 계속 개량을 했어요. 순놈들을 가지고 와서 제 거 암놈들에다 계속 이렇게 해서 20년 동안 이렇게 개량을 해서 만들어 놓은 것들이죠. 엄청 공부 많이 했죠. 20년 동안 흑염소를 직접 개량하고 연구하고 있는 귀농 부부. 흑염소와 동고동락하며 자신들만의 노하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특별한 흑염소구이, 이제 맛보러 가야죠. 이 빛깔 정말 맛있어 보이는데요. 그냥 생고기로도 맛있어요. 흑염소구이 맛볼 준비 완료. 박은혜 리포터, 얼른 먹어봐요. 지방이 없으니까 훨씬 이제 건강식으로 좋죠. 괜찮아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네. 괜찮아요. 그렇게 질기지 않은데요? 그러죠? 네. 예. 담백하고. 그리고 냄새 하나도 안 나요. 예, 냄새 안 나요. 네. 좋아요. 그래요. 많이 먹으세요. 이게 칼슘 철분도 많고 토코페롤도 많고. 예. 이렇게 전남 강진에서 직접 흑염소를 개량하고 연구하는 귀농 부부부터 직접 만든 영양제로 바나나를 수확하고 있는 귀농 부부까지 만나보고 왔는데요. 자신들만의 귀농 노하우로 앞서가는 두 귀농 부부. 앞으로도 쭉 이어질 그들만의 귀농 이야기. 응원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경북의 최남단 청도에 와 있습니다. 청도하면 소싸움, 복숭아, 또 반시가 떠오르실 텐데요. 이렇게 무르익은 봄날, 청도를 조금 더 색다르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알고 계신가요? 오늘 제가 오감만족 청도 나들이 코스로 안내하겠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할머니예요? 네. 이쯤 간다 이렇게. 내륙의 주요 교통로였다는 청도. 옛 청도의 중심지인 화양읍에 청도읍성이 자리한 데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청도읍성은 원래 토성이었던 것을 조선 선조 때 외란에 대비하기 위해 세웠는데요. 완공된 해가 1592년, 바로 임진왜란이 있던 해입니다. 그래서인지 이후 많은 시련이 있었다고 합니다. 과거의 청도읍성은 1570보 둘레에 동서남북 4개의 문이 있었는데요. 임진왜란과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성 안의 건물과 문들이 훼손되고 외곽의 형태만 남은 것을 지금은 활발하게 복원 중이라고 합니다. 다행히 읍성의 동문과 서문, 또 북문이 이렇게 복원이 됐습니다. 아마 조선시대 선조들도 저처럼 이렇게 이곳을 걸었었겠죠? 걷기 좋은 봄날, 과거로의 시간여행 어떠신가요? 청도읍성이 온전한 옛 모습을 찾을 그날을 그려봅니다. 청도읍성의 상징이 또 있죠. 연꽃 필 때가 장관이라는 태극 문양 연못인데요. 아, 진짜 평화롭다. 매년 봄이면 둘레길을 따라 지신박비 행렬이 이어지는 곳입니다. 예로부터 청도 사람들 사이에선 청도 읍성을 한 바퀴 돌면 건강해지고, 두 바퀴 돌면 오래 살고, 세 바퀴 돌면 소원을 성취한다는 말이 전해지는데요. 저는 오늘 한 바퀴 돌았으니까 더 건강해졌겠죠? 덕분에 힘내서 다음 행선지로 갑니다. 유유히 흐르는 청도천과 한들한들 봄꽃이 내려다 보이는 이곳은 은하수 다리인데요. 아, 너무 예쁘지 않나요? 저는 지금 은하수 다리를 건너서 이곳으로 왔습니다. 제가 이곳으로 온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너무 기대가 됩니다. 빨리 타보고 싶어요. 청도 천변을 따라 달리는 레일바이크는 경부선 옛 철길을 복원해서 운행하는데요. 철로와 자전거의 낭만을 동시에 즐길 수 있답니다. 이게 오늘 탈 레일바이크죠? 네, 맞습니다. 네, 알록달록 예쁜데요. 혼자 타기 좀 힘들 것 같아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제가
이제 갔다가 오는 제 도착까지 네. 이제 안전하게 모셔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타야 돼요? 이 레일바이크는 왕복으로 5km고요. 네. 40분에서 50분 정도 소요되세요. 이제 오르막, 내리막이 이제 반복돼서 이제 나타나는 코스로 되어 있습니다. 네. 또 청도천을 끼고 달릴 수 있기 때문에 강바람 맞아가면서 시원하게 달릴 수 있는 그런 매력이 있어요. 아, 너무 기대가 되는데 빨리 가볼까요? 네, 출발해 보겠습니다. 기분 낸다고 안전에 소홀하면 안 되겠죠. 안전벨트 착용과 제동장치 점검은 필수. 저희 준비됐는데 가볼까요? 자, 가봅시다. 출발! 경상도 사투리로 시룬다고 하죠. 부지런히 페달을 굴리는데 상쾌한 맞바람이 선물하는 기분 좋은 감성은 물론이고요. 곳곳에 독특한 조형물도 많아서 보는 재미 또 달리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진짜 좋네요. 이렇게 산 가까이서 보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네. 뭔가 나뭇잎 그 하나의 그런 촉감이 막 코앞에서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아요. 자연을 만끽하며 달리니 힘든 줄도 모릅니다. 내리막길에선 짜릿하기도 했는데요. 웃고 즐기는 사이에 벌써 반환점이 나타났습니다. 방향 전환은 이렇게 기계에 맡길 수 있어서 다시 출발 전 잠시 숨을 돌릴 수 있었는데요. 이제 딱 반 온 거네요. 2.5km. 딱 2.5km 왔습니다. 이제 그 말은 뭐냐면 네. 반대로 2.5km 다시 간다는 거죠. 아유, 뭐 그 정도야. 네. 가는 길이 수월해서 오는 길도 가볍게 생각했었는데요. 제가 하나 놓친 게 있더라고요. 아, 근데 이렇게 뭔가 좀 다리가 더 힘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네. 여기서부터 네. 오르막 시작이에요. 오르막길이 여기가 있어요? 네, 아까 내려오는 길 반대로 가니까 오르막길이에요, 여기가. 저기 차도 한 대 보이고 길도 좋아 보이는데 정말 걸어가면 안 될까요? 아, 여기 괜찮습니다. 네. 이제 저희 네. 레일바이크 오르막 요 구간에는 네. 자동화 구간이 있어요. 이제 견인 장치를 이제 딱 끌어드릴 겁니다. 자동화 구간이 있어요? 네. 바로 이겁니다. 견인 장치를 이용해서 자동적으로 레일바이크를 끌어주는 건데요. 오, 진짜 발 안 움직여도 되네요? 네, 자동으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정체를 빚기도 했던 오르막에 자동화 구간을 설치해서 편의를 더한 건데요. 이만하면 누구나 레일바이크 5km 완주, 무리 없겠죠? 아, 드디어 끝났습니다. 네, 끝났네요. 열심히 했다. 이렇게 붙었어. 왕복 5km라고 해서 너무 길지 않을까 좀 걱정했었는데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각각의 계절마다 그 매력이 다양하다고 하니까 저도 또 한 번 오고 싶네요. 아, 너무 좋았어요. 아쉬움을 뒤로하고 이번엔 봄나들이 기분을 내봅니다. 하양읍에 오랜 시간 자리한 이 전통 찻집은 웬만한 수목원을 방불케 하는데요. 형형색색 봄꽃들로 화사한 야생화 정원에서 잠시 봄처녀가 되어봅니다. 와, 여기 좀 보세요. 꽃들이 진짜 너무 예쁘지 않아요? 와. 운치 있는 한옥에서 푸른 자연을 벗삼아 별미기행 어떨까요? 청도는 감의 고장이죠. 씨 없는 반씨가 유명한데요. 가을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또 다르게 즐기는 방법이 있다고 하네요. 드디어 등장한 오늘의 특별 메뉴. 이게 뭐예요? 아, 예. 이거는 가말랭이 빙수고요. 네. 이건 아이스 홍시입니다. 와, 맛있겠어요. 잘 먹겠습니다. 네, 맛있게 드십시오. 네. 청도의 가을을 대표하는 특산물이 이렇게 화사한 옷을 입고 봄날에 찾아왔습니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지만 사진을 빼놓을 수가 없네요. 와, 이렇게 예쁜데 어떻게 먹죠? 그래도 먹어봐야겠습니다. 제가 맛을 전달해 드릴게요. 화사한 봄 속에서 가을의 정취를 입안 가득 느껴봅니다. 두 계절을 앞서 맛보는 청도의 감. 달콤한 맛도 일품이지만 씹는 맛도 남달랐습니다. 일단 진짜 예쁘잖아요. 일반 아이스 홍시와 다르게 이건 샤베트 같이 입에서 좀 사르르 녹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또 이 감말랭이 팥빙수는 보통의 팥빙수와 다르게 쫀득쫀득한 감말랭이가 입에서 맴도는 젤리를 씹는 듯한 그런 또 특별한 느낌이 있네요. 청정, 청도 즐기기, 이제 마지막 행선지를 향합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나무 향이 정말 좋네요. 네, 그렇죠. 네, 여기가 목공 체험하는 곳 맞죠? 네, 맞습니다. 나무향 그윽한 이 공간이 과거 한때는 방치된 마을회관이었다는 사실 믿어지시나요? 늘 자연을 그리던 예술가 부부가 청도에 자리를 잡고 목공 미술 체험소를 연 게 벌써 12년 전이라는데요. 곳곳에 연장도 있고 또 나무로 만든 작품도 있고요. 네. 이곳은 어떤 공간인가요? 이곳은 뭐 여러 가지가 만들어지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미술 설치물이나 뭐 가구 네. 또는 때로는 벽화 같은 것도 제작도 하고요. 지금은 나무를 가지고 여러 가지 미술적인 체험 활동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에요. 오늘 오셨으니까 네. 우리 공작소에서 많이 하고 있는 체험 한번 해보시죠. 네, 저도 열심히 하려고 왔거든요. 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한번 이쪽으로 와보세요. 네. 네. 아이들 대상의 목공 수업이 자주 이뤄져서일까요? 귀엽고 재밌는 작품들이 많았는데요. 다채로운 목공 소품들 중에서도 신기한 게 있었습니다. 되게 예쁜 것들이 많네요. 그렇죠. 네. 근데 이 토끼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거 되게 재밌는 거예요. 네. 한번 돌려보실래요? 돌리면 돼요? 네. 여기를, 손잡이 있죠? 네. 네. 다리가 이렇게 돌아가네요. 네. 그 옆에 네. 새도 한번 돌려보세요. 새는 날갯짓을 네. 하네요. 우와. 이거는 오토마타라고 해서 네네. 유럽이나에서 되게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건데 네. 한번 2층에 한번 더 가보실래요? 제가 체험해볼 수 있는 건가요? 그럼요. 1층 목공실에서 본 건 그저 예고편. 2층 공작실에서 진정한 오토마타의 세계가 펼쳐집니다. 코뿔소는 좀 천천히 가네요. 간단한 기계 장치로 움직이는 인형이나 조형물을 뜻하는 오토마타는 그 역사가 고대 그리스까지 거슬러 오르는데요. 과거엔 생활에 필요한 기구를 만드는 수단이었던 오토마타가 이제는 순수한 놀이이자 예술로 재탄생했습니다. 큰 토끼 오토마타 보셨는데 저거를 이렇게 작게 미니로 한번 만들어 보실게요. 오늘의 도전 과제는 미니 토끼 오토마타. 먼저 인형을 움직일 기계 장치를 만든 다음 거기에 연결할 인형을 제작하게 됩니다. 일정한 공구와 약간의 손재주가 있다면 누구나 체험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목공 체험을 처음 해보는데 제가 딱 집중해서 하는 모습 보이시죠? 집중력이 그러네요. 올라가는 것 네. 같아요. 아이들이 해보면 네. 진짜 창의력에도 너무 좋고 어른들도 막상 해보면 너무 재밌으니까 막 동심이 살아나요. 평소에 잘 할 일이 없잖아요. 할 일이 전혀 네. 없죠. 쉽게 손이 잘 안 가는데 막상 하면 맞아들고 막 힐링 된다는 얘기도 막 하시고. 맞아요. 드디어 인형과 기계 장치를 연결하는 완성 단계. 마무리 작업을 하면서도 과연 제대로 움직일지가 걱정이었는데요. 이렇게 잘 움직입니다. 작가님 열심히 도와주셔서 제가 이렇게 잘 만들었어요. 어때요? 너무 잘 만드셨어요. 그렇죠? 토끼가 움직이잖아요. 그럼요. 작가님 10점 만점에 몇 점 주시겠어요? 표정도 너무 좋고 해서 10점 만점 9.5점 드리게. 9.5점. 네. 0.5점은요. 네, 이렇게 초보자도 9.5점 받을 정도면 뭐 아이들도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초등학교 고학년들이나 네. 중학생 정도만 돼도 자기 아이디어를 집어넣어서 충분히 재밌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공작소에서는 여러 가지 체험 활동이 되게 준비가 많이 되어 있는데요. 네. 이번에 5월 4일하고 5일날 목공놀이 축제가 준비되어 있어요. 가족들이 와서 아주 즐거운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청도에 오셔서 예쁜 추억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청도로 놀러 오세요. 오늘 저와 함께한 청도 나들이 즐거우셨나요? 짧아서 더 아쉬운 봄날. 여러분도 새로운 여정, 색다른 체험 찾기 어떠세요? 익숙한 우리 고장의 풍경이 새롭게 다가올 테니까요. 모처럼 경주 중심 상가를 찾았습니다. 극장, 쇼핑가, 카페 등이 모여 있어 경주 시민들이 늘 즐겨 찾는 공간이자 만남의 장소이기도 하죠.
요즘 경주 중심상가 골목에는요, 이 청년 창업가들의 개성 있는 카페와 식당들이 아주 가득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 먹으러 가는 거 맞죠? 제가 또 이 먹방 하나는 자신이 있거든요. 여러분 같이 가보시죠. 청년 상인들과 함께 더 젊어지고 더 새로워지고 있는 경주 중심상가. 노동동에서 발견한 핫플레이스, 이색 맛집들을 함께 만나보실까요? 노동동 골목 한편의 가정집처럼 조용하게 자리한 식당을 찾았습니다. 사장님, 이곳에서 사장님이 추천해 주시는 메뉴는 뭐가 있어요? 저희는 기본에서 딩동 텐동을 이제 추천드리고요. 아, 이 딩동텐동이요? 예. 제가 주문한 음식은 바로 일본식 튀김 요리 텐동입니다. 맛있는 튀김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튀김 옷, 반죽이 중요하죠? 아니 그런데 잠깐! 지금 그거 맥주 아닌가요? 같은 경우에는 안에 보리가 들어가서 일부러 고소한 맛도 느끼시라고 맥주를 넣고 있습니다. 맥주가 끝이 아닙니다. 지금 들어가는 건 탄산수. 튀김이 더 바삭해지는 효과가 있다네요. 자, 이제 그럼 튀기기만 하면 되는 이제 건가요? 냉장고에서 1시간 이상 숙성을 시켜줘야 저희가 이제 글루텐 형성이라 해가지고 반죽끼리 밀착하는 형성이 있거든요. 그렇게 준비를 1시간 이상 해줘야 저희가 그 다음부터 쓸 수가 있습니다. 더 맛있어지기 위한 시간. 반죽이 숙성되는 동안 튀김 재료들도 준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문과 동시에 기름 속으로 풍덩. 언제 들어도 행복한 소리죠. 노릇노릇 바삭한 튀김과 함께 텐동 한 그릇이 완성됐습니다. 네, 드디어 제 앞에 텐동이 도착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푸짐함 보이시나요? 계란이며 새우며 고추며 가지까지 이 총 9가지의 튀김이 올라간다고 하는데요. 제가 지금 바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튀김은 이 얇으면서도 바삭함이 있어서 이 재료 본연의 맛들을 잘 살려주는 것 같아요. 또 이 가지수가 9가지나 되잖아요. 이 9가지의 요리를 먹는 기분이랄까요? 또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하나 해드리자면요. 이 온천 계란 튀긴 거 있잖아요. 이 계란 튀긴 거를 밥에 딱 풀어가지고 비벼 먹으면 여러분에게 정말 추천드립니다. 주문과 함께 하나하나 정성껏 튀겨내는 텐동. 그래서인지 벌써 입소문을 타고 이곳을 찾는 손님들이 많아졌는데요. 이 집 텐동만의 매력은 뭘까요? 되게 맛있어요. 이 집 되게 자주 오고 시내에도 되게 근처에 있어가지고 자주 오는 집이에요. 노동동의 두 번째 맛집을 찾았습니다. 이색적인 인테리어가 눈길부터 사로잡죠. 중국집 앞을 지날 때면요, 그 맛있는 냄새가 발길을 끌잖아요. 지금 이곳도 들어오자마자 난리가 났습니다. 이 퓨전 중식 요리 너무나도 궁금한데요. 제가 사실 뭘 먹을까 굉장히 고민이 되거든요. 하지만 저는 결정했습니다. 오늘 여기에 인기 메뉴를 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여기 인기 메뉴 그냥 다 주세요, 다. 네. 퓨전 중식당의 첫 번째 메뉴부터 공개. 그런데 이 하얀 소스의 정체는 뭔가요? 지금 만드는 메뉴는 저희 가게 시그니처 메뉴 크림짜장입니다. 이름도 생소한 크림짜장. 고소하고 부드러운 크림과 함께 면을 졸여준 후 맛있게 볶은 짜장을 올려주면 단짠단짠 매콤달콤 모두 잡은 크림짜장 완성. 거침없이 두 번째 요리를 시작한 사장님. 이번 메뉴는 진하게 우려낸 소고기 육수에 소고기 고명까지 듬뿍 올라가는 고기고기한 메뉴 우육면이고요. 마지막으로 한정 수량만 판매한다는 특급 요리가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먼저 새우살을 곱게 다진 후 식빵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넣어줍니다. 그런 다음 바삭하게 튀겨내면 그 이름도 유명한 멘보샤 완성! 두 가지 소스와 함께 다양한 맛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오늘 제 생일인가요? 이곳에 이 인기 메뉴 3가지 메뉴가 다 나왔습니다. 제가 졸업식 날도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을 먹었는데요. 이렇게 푸짐하게 먹지는 못했거든요. 근데 오늘은 제가 마음 놓고 이 인기 메뉴를 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크림의 뭔가 부드러운 맛과 또 짜장의 매콤하면서도 짭조름한 그 맛이 어우러져서 정말 색다른 맛이에요. 너무 맛있다. 더없이 만족스러운 크림 짜장에 이어 이번에 진한 소고기 국물의 우육면, 구수하고 시원한 국물 맛이 일품이었고요. 바삭하고 감칠맛 나는 멘보샤는 달콤한 연유에 찍어 한 입에 쏙! 여기가 경주인지 중국인지 헷갈릴 만큼 색다른 맛의 향연이었습니다. 이 다채로운 맛에 반한 손님들로 금세 식당이 가득 찼는데요. 여기서 어떤 메뉴 제일 좋아하세요? 저는 이 집 짬뽕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짬뽕에 소고기가 들어가서 맛이 점점 풍부해지고 정말 맛있습니다. 저는 이 집 짬뽕 정말 추천합니다. 아니, 드시지만 말고 얘기 좀 해주세요. 이 집 맛이 어떤가요? 저는 이제 크림 짜장을 제일 좋아하는데 이게 맨 처음 먹어봤을 때 되게 신선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맛인지 제가 상상이 안 가는데 맨 처음에는 되게 신선해서 제일 맛있었고, 면을 먹은 다음에 이제 밥까지 말아먹으면 이제 금상첨화. 이 맛있는 음식을 먹었을 뿐인데요. 일본으로 또 중국으로 여행을 다녀온 느낌입니다. 이 청년 사장님들의 감각과 개성이 더해진 이색 맛집. 여러분들도 경주 중심상가에 오신다면요. 꼭 한번 만나보세요. 청년 상인들의 등장과 함께 활기를 더해가고 있는 경주 중심상가. 색다른 맛, 색다른 즐거움이 기다리는 경주로 놀러오세요.